최근 전세 사기에 이용된 다가구 주택 건물들이 무더기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. 사기 건물에 대출을 실행해준 이 금융권에서 강제로 경매에 넘긴 건데요. 1월에서 2월 사이 최소 30채 이상 된다고 합니다. 다가구 주택 건물 한 채에 보통 10세대 이상의 세입자들이 사니까 대충 추산해봐도 300세대 이상이 되겠네요. 이 건물들이 경매에 낙찰되고 퇴고 통보를 받으면은 이 피해자들은 꼼짝없이 원룸에서 또 다가구 주택에서 나가야 될 처지에 놓인 겁니다. 이 다가구 주택은 등기상 주택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.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들은 이 원룸 건물 통째로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받곤 하는데요. 이 때문에 건물 경매 낙찰금을 은행에서 대출 금액만큼 먼저 가져가고 이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들이 나눠 갖게 됩니다.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그만큼 적게 되고 이마저도 선순위에 따라서 순서대로 갖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이 사기를 벌인 그 임대인들이 피해자들과 계약 당시 조작된 선순위를 제시를 해서 대부분 피해자들은 보전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입니다. 피해자들 대부분 사회 초년생들이고요. 또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목돈 자체가 없는 친구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전세 대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니까 전세 대출을 받은 것 또한 개인의 빚으로 떠안게 되는 겁니다. 우선에서 변제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합니다. 조금 더 쉽게 말해서 다가구 건물이 만약에 이제 경매에 넘어가서 낙찰을 받게 되면 그 돈을 우선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순위를 말하는 거죠. 보통 세입자들의 경우에 임차 계약 순서대로 순위가 정해지는데요. 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누가 1등으로 계약을 했고 누가 나중에 계약했는지 모르잖아요.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건물주가 이 순서를 고지할 의무조차 없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이 건물주와 또 공인중개사 사이에서 전세 사기에 이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인식이 됐고 또 실제로 활용이 됐던 거죠. 그래서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건물이 잘못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건물주가 또 혹은 공인중개사가 당신은 첫 번째입니다. 사실은 후순위인데도 첫 번째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오지그대로 이렇게 믿어야 하는 상황입니다. 피해를 이미 본 사람들을 위한 구제책은 여전히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. 심리상담, 또 법률 서비스 지원 같은 그런 간접 지원책은 있는데 수억씩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정작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 게 사실이고요. 이 저금리로 대안해주겠다는 건 대안대출 그런 정책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들 경우에는 보통 사회초년생들이 대부분이라서 이미 저금리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대안대출도 크게 의미가 없고요. 또 피해자들이 경매로 나온 물건을 우선해서 낙찰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을 했어요. 하지만 이것도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세입자들이 건물 통째로 하나를 이렇게 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여겨지진 않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도 여전히 다가구 주택은 피해를 그냥 그대로 구제를 받지 못한 상태로 남겨져 있는 거죠. 건물이 하나로 등록이 돼 있냐 아니면 개별 별개 세대로 나뉘어 있나로 이렇게 나뉩니다.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건물이 주택 하나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. 총 그 건물 규모도 3층으로 제한이 돼 있고 그 안에 19개 실로만 한정해서 지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. 반면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 건물 한 동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 이 건물은 한 채지만 각자의 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주택에 대한 그 소유권이나 주인도 다 제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전세 사기가 벌어질 경우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다세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제각각의 그냥 한 명의 피해자만 한 세대의 피해자만 발생할 수 있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.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 피해자 대부분이 다가구 주택 피해자입니다. 그리고 이 다가구 주택 상당수가 1층 상가 건물을 방으로 쪼갠다든지 아니면은 그 3층으로 제한된 거기에다가 위에 4층으로 옥탑방을 만든다든지 하는 불법 개축, 증축이 빈번한 게 사실이고 실제로도 그런 건물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. 이 때문에 그 정부가 그 전세 사기의 그 피해자 대책을 위해서 LH에서 전세 사기 그런 물건들을 사자 하는 방안을 마련을 해도 불법 증축, 개축된 거는 LH에서도 사기가 좀 부담되는 게 사실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매매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상황이어서 피해자들의 그런 피해 구제는 여전히 예외상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겁니다. 이 전세 제도라는 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를 하고 있고요.
또 이게 갭 투자로 악용되는 그 현실들을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방치한 게 사실이지 않느냐 하는 게 이런 피해자들의 입장입니다. 특히 다가구 주택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너무 없다면서 대책도 마련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. 먼저 이제 피해자들을 구제해주고 또 구상권을 사기를 친 임대인들에게 청구를 하는 선구제 후 회수를 요구를 했고, 또 캠코 자산관리공사에서 직접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채권들을 매입해서 당장 지금 거리로 내쫓길 위기에 놓인 전세 세입자들을 그냥 주거 안정화를 시켜야 한다, 이렇게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가구 주택 세입자 개개인이 건물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세입자들끼리 주택조합을 이렇게 설립을 해가지고 건물 자체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도 마련을 해야 한다,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기본적으로 피해 금액을 보전을 해줘야 하는 건데, 전세 사기에만 피해액을 보전해주고 다른 사례에서는 뭐 피해를 방치한다, 이것 자체만으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,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. 또 이게 민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 그리고 선구제 후회수라는 게 한다고 하더라도 구제책으로 세금을 투입해서 하고 또 이거를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 임대인들에게 돈을 다 받을 수 없지 않느냐, 그렇게 되면 다 그 국민 혈세인데 세금을 투입하게 되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. 현재 피해자들의 주장이 상당 부분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는데, 정부 특히 그 여당이 이제 이 같은 입장에 좀 반대하는 입장에서 위원회 통과도 어려웠습니다. 하지만 지난달 27일 결국 야당 의원들의 주도 속에 본회의까지는 그 직회부돼서 상정이 됐는데요. 근데 이마저도 지금 총선 선거 시즌이 본격적으로 돌입이 되면서 추가적인 그 본회의 일정 가능성이 없으면서 사실상 통과되지 못하고 잠들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하는 관측이 큽니다. 먼저 건물에 대출이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. 그리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이 건물이 불법 증축을 했는지 개축을 했는지 기록을 다 남기거든요. 자신이 계약할 수 있는 건물이 어떤지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,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선순위가 이제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으니까요. 그 순서를 반드시 확인해서 내가 몇 번째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작년과 비교해서 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한 게 사실입니다. 내 이웃, 또 내 친구, 그리고 또 나도 당할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대중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고 또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, 그렇게 좀 절규 속에 피해자들이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.